저는 실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하는 데냐면 대학자를 보내는 데예요. 엄마들이 고등학교 2학년, 여기 고등학생들 많이 다니는데 고등학생 딱 되면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대학 잘 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교육을 시키고 다 하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 다 뭘로 귀결되죠? 대학 잘 가는 건데요. 그래서 대학 잘 가려고 어릴 때 영어 좀 시키고 뭐 수학도 시키고 내가 고생도 해봤고 하니까 그죠? 그런데 막상 내가 시키고 있을 때는 그 목표의식이 싹 없었는데 그리고 블로그에서 하는 말, TV에서 하는 말, 옆집 이거 하는 말, 뭐 이렇게 막 얘기를 듣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 학원을 가보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느는데 그 중에서 운이 굉장히 좋은 애들은 어떻게 기가 막히게 대학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싹 하는 애가 있고요. 운 좋게. 별로 특별히 뭐 엄마가 신경 안 썼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다 보니까 내가 그걸 왜 시켰지? 이걸 왜 안 했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의 경험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 경험이 분명히 나 알았었는데 망각을 해요. 자, 대학 잘 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현재. 하나는 뭐죠? 고등학교 학교 성적 잘 받아서 학교 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라고 그래요. 이 학교 성적이 안 나온 애들은 수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학생부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학교 성적 플러스 면접이에요. 딴 거 거의 없고 그냥 수능 최저 이렇게 맞추고. 그러니까 학교 성적이 좋으면 학교 성적 플러스 면접만 해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저 무죄됐던 경우는 학교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액티비티를 해야 돼요.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상도 받아야 되고, 봉사활동도 가야 되고, 학회도 가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뭐 엄청난 많은 일을 또 해야 돼요, 이걸로. 성적이 좋았으면 이런 건 전혀 안 해도 돼요. 아니면 수능을 잘 보면 이거 안 해서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이 세 가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학교 성적 좋거나 수능 잘 보거나 이 두 가지죠. 근데 학교 성적하고 수능은 연계가 좀 돼요. 학교 공부 잘하는 애가 수능 잘 보겠지 뭐. 국영수 학교 잘했으니까. 근데 봉사활동 많이 한다고 수능 잘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굉장히 좀 어려운 전형이에요. 공부 이외에 다른 걸 또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 학교 성적이라는 거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어머니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학교 때도 보시고 고등학교 때도 보셨죠. 대학교 때도 보시고. 자, 그때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내가 고등학교 중간고사,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아직 대학 입시를 포기하지 않았던 고3 중간고사 때는 이제 중간고사 포기하고 수능으로 돌아서는 애들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아직 중간고사 포기 안 했으니까 막 시험이 일주일 남고 한 달 남고 막 이렇게 남았어요. 자, 그때 시험이 일주일 남았는데 다 했어. 이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별로 없죠. 전교 1등도 꼭 모자라는 게 있어요. 시험이라는 게 전교 1등 전국 수석하는 애들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다 준비할 정도로 시험범위 작지가 않아요. 근데 시험 전날까지 막 1시, 2시, 아침에 새벽에도 일어나서 우리 뭐 하고 있었죠, 그때? 무슨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안 되는 거 막 열심히 머릿속에 집어넣느라 고생한 거 아니에요. 자, 그쵸. 자, 그거예요. 나한테 부족한 거는 사고력이었어요, 암기력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암기만 잘한다면 공부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수다학이라는 방송도 많이 나갔고 엄마 EBS 부모가 10년 동안 계속 나갔고 이렇게 상담도 여기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15년 동안 계속 내 앞에 앉아가지고 온갖 미소 짓고 들어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교 1등은 전교 1등 나름대로 고민이 많고요. 하위권 안 와요. 최하위권은 잘 안 와. 왜냐하면 써봐야 안 된다는 거를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잘 안 나와. 그러니까 그래도 중위권 정도는 돼야 그래도 오지. 뭐 하위권도 가끔 와요. 그러면 애한테 물어본다고. 엄마가 꼭 뭐라 그러냐면 애가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안 한대요. 우리 애가 공부 습관이 안 돼 있고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걸 빼고 못하는 거예요. 철저히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 한다는 표현을 쓰는 순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 심정적 위로는 돼요. 얘가 하면 할 것이다. 영원히 안 한다니까. 왜 영원히 안 해? 공부가 힘들어요. 공부가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뭔가를 새로운 거를 싹 외운다는 게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 아픈데 어떤 애는 안 아파요, 별로. 우리 애는 많이 아파요. 그럼 뭐가 똑같으냐 하면 달리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숨이 덜 차요. 어떤 사람은 많이 차요. 그러니까 숨이 덜 찬 사람은 매일 뛰어도 뛸만 한 거예요. 한 하루에 아침마다 4km씩 뛰어만 한데 난 200m만 뛰어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근육이 안 좋아. 심장도 안 좋아. 폐도 안 좋아. 이런 상태에서 뛰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You can do it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가 똑같으냐면 너 왜 공부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엄마가 아침에 운동 안 하는 거와 거의 마찬가지예요. 힘들거든. 아침마다 몸이 상쾌하고 그러면 나도 뛰지. 근데 천근만근 끌고 가서 할 일도 많은데 할 일 많은 건 두 번째라니까. 뭐 직장을 나가시는 분은 할 일이 많겠지만 딱히 할 일이 없는데 1시간 팍 뛰고 오면 좋은 거 아니거든요. 안 뛰어지는 이유가 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수학을 힘들어하고 영어를 힘들어하고 영어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죠, 애들이? 단어 보는 거예요. 수학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연산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이유가 머리가 나빠서. 그러면 초등학교 때 대학을 잘 가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고 머리가 좋으면 수학을 잘하고 머리가 좋으면 수업 시간에 빨리 알아듣고 머리가 좋으면 빨리 외우고 머리가 좋으면 그러니까 이 머리가 좋으면 중간고사를 잘 본다가 이퀄이에요. 노력을 많이 하면이 아니에요. 물론 노력도 해야죠. 머리가 좋으면 월등히 쉬운 거예요. 뭔가 하기가. 그렇다면 머리가 도대체 뭐냐? 우리 아이는 어느 머리가 좋고 어느 머리가 안 좋으냐? 그러니까 과연 안 좋다면 좋아질 수 있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입시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이 아이가 대학을 잘 가려면 많은 양을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가르치고 있는 공부가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냐를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고등학교를 올라가기 전까지 대부분의 어머니들이나 애들이 뒤통수를 맞아요. 학교에서도 맞고 학원에서도 맞고. 그게 뭐냐? 돈은 들였어. 애 뭔가 해. 근데 before and after의 성적 향상이나 실력 향상이 느는 게 점검이 잘 안 돼요. before and after. 그러니까 음식점 before and after 너무 정확해요. 배고파. 가서 먹어. 맛있어. 배불러. before and after 정확하죠. 그러니까 내 돈 낸 거와 맛있어와 배불른 영양소가 다 합치되면 그 음식점은 다 얼마나 한 거고 이 두 가지 하나 중에 하나라도 안 좋으면 음식 장사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살이 쪘어. 다이어트 클리닉에 갔어. 3개월 후에 5kg 뺐어. 비포 앤 애프터가 정확한 거예요. 감기 걸렸어. 병원에 갔어. 주사 맞았어. 덜 아파. 비포 앤 애프터가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런데 돈을 쓰는 거 맞아요. 그런데 비포 앤 애프터가 없는 곳에 돈을 써요. 비포 앤 애프터가 없는 곳에.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거에 쓰기도 해요. 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 진짜 시간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3 엄마가 왔을 때 제가 착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른다. 절대 안 올라요.
중위권에서만 올라요. 상위권에서는 안 올라요. 왜 안 오를까요? 딴 애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올라요. 내가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얘가 안 하고 내가 해야 오르지. 얘가 150km로 달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100km로 달리고 있어. 내가 지금부터 140km로 달렸어. 더 벌어지는 거예요. 160km로 달려야 되는데 160km로 달리려면 죽어. 잠도 못 자고 뭔가 그러니까 나도 얘도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는데 나도 얘 최선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러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어. 난 지금부터 해. 근데 중위권 애들은 80km로 달리고 있거든. 하위권 애들은 휴게소에 있고. 그러니까 하위권에서 중위권 가는 거는 2달이면 돼요. 우리 애가 전교 꼴찌였는데 마음 먹었다. 2달이면 100명 중에서 50등까지 올라와요. 전교 꼴찌도. 50등에서 20등까지도 한 1년이면 올라와요. 20등에서 10등까지도 한 1년 좀 넘으면 올라가요. 10등 안쪽에서는 이게 잘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게 후반부에서 잡을 게 아니고 앞에서 잡아놓는 게 돼. 그리고 고등학교 때 올라가 볼게요. 3월 달에 모의고사 보거든요. 4월 달에 중간고사 보고요. 6월 달에 모의고사 보고요. 7월 달에 기말고사 보고요. 그 사이사이에 그 경시대회 4개 있어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하면 3일에 한 번씩 매번 시험해요. 고등학생들은. 그거 다 넘어서 대학 가는 거거든요. 3일에 한 번씩 시험인데 무슨 대공부를 해요? 내공부할 수 있는 시간 언제? 방학밖에 없어요. 방학밖에. 근데 방학이라고 해봐 여름방학 3주, 겨울방학 뭐 한 달 반, 요 정도 시간에 모든 대세를 띄워. 그러니까 중3 전에 세팅 어느 정도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애들은 고등학생이 다 되는데 필요 없는 공부 얘기하면 대학 가는데 필요한 것만 해도 시간 바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가는데 필요하지 않거나 머리가 도움되는데 필요하지 않는 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속가내야 돼요. 자, 중국어. 글로벌 리더는 알겠는데 글로벌 리더가 중국이 발전하는 건 알겠는데 얘가 사수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글로벌 리더가 되기에 어려운 학벌로 갔어. 중국어는 꽤 잘해요. 근데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대학 못 가는 거예요. 대학을 못 가는데 무슨 뭐 글로벌 리더가 돼요. 가이드 해야지. This is East Gate. This is South Gate. 그렇잖아요. 외국 그렇잖아요. 우리 집 오는 아줌마도 외국인이 잘 중국어. 글로벌 리더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북경대학 나와가 잘했으면 한국에 있는 무슨 중국 화웨이 지사에 왔겠지. 근데 중국어만 잘하고 우리말도 잘하는데 그거만큼 부족하다는 거죠. 전문 지식이 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애들 사고력 수학 되게 많이 하거든요. 독서도 많이 해요. 나쁘진 않아요. 배우는 모르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대학 입시와 지능하고 머리가 좋아야 대학을 잘 가고 그 다음에 대학 입시하고 연결되는 이 포인트하고 연결이 7이 되는 게 있고 8이 되는 게 있고 4가 되는 게 있다면 그게 기회비용이죠. 더 많이 되는 건 택하고 덜 되는 거는 과감히 뺄 수 있는 거죠. 피아노는 어때요? 지능 개발에 무지하게 도움이 돼요.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손이 움직이는 게 지능 개발에 어린애들 도움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5학년 애들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언제 도움이 되는 거냐면 배우기 시작해서 2년차까지가 도움이 돼요. 그 다음부터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손이 나가거든요. 그때부터 머리를 안 써요. 바이올린이 좋아요? 피아노가 좋아요? 피아노가 좋아요. 양손을 쓰잖아요. 음표를 해석해야 되고. 그렇죠? 체스 게임도 되게 도움이 돼요. 익숙해지면 안 돼요. 고돌이도 도움이 되는데 다음에 청단이 눈에 팍 보이기 시작하면 안 돼요. 저기 청단이 생각할 때는 도움이 돼요. 머리를 쓰거든요. 근데 자동방어로 뭐가 나오기 시작하자 빨리빨리 내라고. 그러면 일단 자동화가 된 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머리에 대해서 이거 볼게요. 최근에 방송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당신 인생에서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뭐냐는 질문이에요. 여기 보면 잘 안 보이겠지만 10대한테 물어봤어요. 남자, 10대 남자 MBC에서 공부 좀 할 거야. 1등. 20대 남자한테 물어본 게 공부 좀 할 걸. 30대 남자한테 물어본 게 공부 좀 할 걸. 40대 남자한테 물어본 게 공부 좀 할 걸. 50대 남자한테 물어봤더니 인생에 제일 후회되는 건 공부 좀 할 걸. 60대 남자는 뭐였죠 이게? 잘 안 보이는. 돈 좀 모을 걸. 70대 남자는?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하기 제일 후회스럽대요. 그러니까 50대까지는 공부 좀 할 걸. 여자
1번 공부 좀 할 거야. 10대, 20대 공부 좀 할 거야. 30대 공부 좀 할 거야. 40대 공부 좀 할 거야. 50대 뭐예요? 애들 교육 좀 신경 쓸 거야. 60대? 애들에게 더 잘할 애들한테 더 잘해줄 거야. 70대? 배우고 싶었는데. 이게 MBC에서 1등을 다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공부 좀 할 거라고 다시 해서 어머니들이 다시 중학교도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힘들어서. 애들로 하여금 공부가 안 힘들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제가 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공부는 하면 재밌어지는 거죠.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수영도 자주 가고 잘 배운 사람이 재밌지 처음 가는 사람이 힘들고요. 등산도 매주 가는 사람이 재밌지 오랜만에 가는 사람 숨찬 거예요. 공부도 하는 놈이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릴 때 놀아야 되고 나중에 공부하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놀던 애들은 계속 놀아요. 놀다가 하는 애가 거의 없어요. 놀다가 하는 애가 책 써요. 난 이렇게 다시 했다. 거의 걔네들 빼놓고는 다 놀아요. 하다가 노는 애들은 많아요. 포기하고. 놀다가 하는 애들은 진짜 1000명에 한두 명? 우리 집에 가. 자, 왜 그런 걸 생각해 볼게요. 열심히 놀면 다리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얘는 축구에 재능을 보인다고. 그러면 축구를 할 때 애들이 막 박수 쳐주는 거야. 공부할 땐 박수 안 쳐줘. 힘들어.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잘하고 박수 받는 일에 계속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선택이 있는 거예요. 자,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높으신 분들. 어릴 때 놀아도 되라고 얘기했죠. 지들이 안 놀았다니까. 지는 연락이 공부만 해놓고서 애들은 놀아도 된다는 거야. 그죠? 열심히 놀면 어디에 특기가 생기죠? 손과 다리에 특기가 생기죠. 그러면 상식적인 거예요. 손과 다리가 강한 직업을 가진다. 택배를 하든지. 아니, 그러니까 손과 다리는 많이 썼고 머리를 안 썼잖아요. 근데 기획실은 못 들어가는 거지. 손과 다리가 튼튼한데.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쓰고 수학을 많이 쓰고 기획을 많이 했어. 그럼 얘는 머리를 쓰는 직업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노력을 했던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데 노력은 계속 팔다리를 써놓고 막판에 왜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써야 되는 직업인데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 쓴 애들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택의 폭이 있는데 이걸로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게을러 공부 못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좋아야 공부 잘하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다. 어휘력이 좋다, 그렇죠? 암기력이 좋다, 연산력이 좋다, 공간지각력이 좋다, 눈치가 빠르다도 머리예요. 그 다음에 독해력이 좋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청각적 기억력이 좋다, 시각적 기억력이 좋다. 한 번에 많은 건 본다. 이게 다 머리거든요. 그다음 추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정신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육체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그런데 기능도 물질이더래요. 기능도 물질이어서 요새는 과학이 발달하니까 fMRI라는 게 딱 찍어보면 사실 기능 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수학 문제를 풀리면 갑자기 수학 문제를 풀 때 뇌의 한 영역이 빨갛게 표시가 돼요. 근데 이 면적이 큰 아이는 머리가 좋은 거고요. 면적이 작은 아이는 머리가 나쁜 거예요. 시를 외우라고 그러는데 수학에서 이만큼 커졌던 애가 시를 외울 때는 덜 커져요. 이쪽 머리는 별로인 거예요. 연산을 잘 푸는데 공간지각력, 퍼즐 맞추기 했더니 어떤 애는 머리가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이걸 활용해서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떤 이만큼만 커져.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여자가 3명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지나갈 때는 활성화가 되는데 한 여자가 지나갈 때 활성화가 안 돼. 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지나가면 이게 확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브레인이라고 신하균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fMRI 찍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지나갔더니 그 의사가 사랑에 빠지셨군요. 그래요. 어떤 여자가 지나가니까 확 활성화가 되는 거야. 아, 저 여자 좋아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fMRI가 한 몇십억 하거든요. 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에 있어요. 그렇게 머리가 활성화가 많이 되는 애와 적게 되는 애가 있는데 타고나면서부터 달라요. 심지어는 착한 마음도 타고나는 거래요. 그런데 포인트는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타고나서 근육이 좋은 사람도 있고요.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근가소성. 반복 횟수, 증량 횟수를 늘려주면 계속 근육이 커져요. 그리고 힘이 세져요. 그래서 증량을 해서 힘이 세진 거나 타고나서 힘이 세진 거나 수행력이 같아요. 다시 말하면 타고난 천재와 개발된 천재는 이퀄. 타고나서 머리가 135든 훈련돼서 135든 수행 능력은 이퀄. 타고나서 근육이 좋은 사람과 훈련해서 근육이 좋은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 이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뇌가. 그래서 뇌에 대해서 좀 알고서 공부를 하면은 얘기가 되게 쉬워져. 그러니까 뇌가 좋아지고 이 결과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냐? 아주 심플해요. 반복의 능력치보다 약간 높은 걸 강화, 반복의 강화하면 그 부분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암기라는 부분과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암기를 제일 중요해서 여기거든요. 누가 창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저는 좀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 창의가 중요하다 답답하냐? 창의력이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가 아니고 나이마다 발달되는 영역이 달라요. 어휘력은 몇 살이 제일 좋을까요? 60세에서 70세. 평생 동안 책을 읽은 사람이 얘기죠. 평생 동안 아무지도 안 한 사람은 어휘력이 좋을 일 없겠지만 평생 동안 책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어휘는 계속 쌓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늙은이들이 한자성어 이상한 말 써가면서 계속 책을 본 거죠. 20대 대학원생이 이상한 사자성어 잘 못 쓰잖아요. 논어 맹자까지 읽을 시간이 없는 거야. 더 입시하느라고. 근데 시간 나니까 논어도 있고 맹자도 있고 주자도 있고 다 읽는 거잖아요. 자기 전문서적도 있고 시간 나는 사람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창의력은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50대 중반. 그래서 이번에 노벨상도 나이 먹은 사람이 타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노벨상이 안 나와요. 창의력이 없어.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든 것도 50이 넘어서라고. 왜? 크리에이티브니스도 평생 많은 것들을 배워가면서 그걸 조합하는 능력이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평생에 걸쳐서 좋아질 거를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끝을 보려고 한다니까, 창의력 수학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수능 문제를 보고 창의력 수학을 보라고. 훈련에 의해서 풀어야 될 거를 머리를 쓰고 있는데 창의력 수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비포 앤 애프터를 따지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창의력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 아이의 창의력을 검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TTCT라는 검사가 있긴 해요. 토렌스 검사라고, 창의력 검사가. 너무 낮은 수준에, 거의 원숭이 검사하는 수준이에요. 짝대기 2개 그려놓고요. 많은 그림을 그려보래요. N자 쓰면, N자 써도 되잖아요. 짝대기 2개 그렸으니까. M자 쓰면 체크해요. 빼버려요. 비슷한 거 그렸다고. 여기다가 전봇대 2개, 나무 2개 똑같은 거잖아요. 빼버려요. 그러니까 유사한 거 다 빼버리면 몇 개나 빠른 시간에 그렸냐. 이게 TTCT 검사고요. 이런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걸 위해서 그림 그려보래. 요 2가지요. TTCT 검사가. 이거는 정말 그 좀 머리가 안 좋은 아이들한테 적응력을 보기 위해서 검사하는 건 괜찮은데 이것과 학교 수업과 창의력 나중에 뭐 기계를 발명할 거를 연결시키기에는 물론 이거 좋은 애가 연결 가능성도 있겠죠. 첫 번째. 그래서 TTCT 검사 점수가 있는데 창의력 공부를 많이 했을 때 창의력이 얼마큼 올라가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창의력이 올라갔다고 해서 중간고사를 잘 보냐. 지금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와 수능을 잘 보는데 필요한 것들을 세팅을 하면 되는데 창의력이라는 게 인생 전체엔 플러스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했다고 창의력이 좋아진다는 증거가 없다면 애가 좋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건.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모든 게. 애가 좋아서 보냈을 뿐이야. 사고력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때 내가 선생님하고 다른 답을 못 써서 틀려요? 그대로 못 써서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깔 때 하는 말이 뭐죠? 한국 애들은 암기는 잘하는데 사고력과 창의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걔들은 뭐예요? 암기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암기는 잘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암기를 잘해야 배우는 게 많고 배우는 게 많아야 뭐가 나오는데 지네가 암기를 못하니까 비하하려고 한 말을 그냥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수학에서 뭐를 키워줘야 돼요? 연산력을 키워줘야 돼요. 연산만 시키면 돼요. 왜? 그거는 비포 앤 애프터가 정확해요. 연산을 못했는데 속도가 빨라졌다. 암산을 못했는데 암산이 빨라졌다. 세 자리 암산이 가능하는데 3년 정도 걸려요. 여러분, 세 자리 암산을 할 수 있으면 수학이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고등학교 때 수학 제 시간에 푸는 애들 많이 없습니다. 고등수학에서도 연산은 다 들어가 있어요. 연산 속도가 느리면 문제는 이해해도 답을 제 시간에 못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아이가 2학년인데 3학년인데 1학년인데 한 3년 정도 훈련해서 세 자리 암산이 된다. 비포에부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곱하기가 된다. 더하기 말고요. 세 자리 곱하기가 된다. 그쵸? 암산을 많이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산기가 있는데 왜 그걸 하냐는 거죠. 암산을 시키는 이유는요, 답을 내기 위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능 개발시키는 거지.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 얘기가 하냐면 자동차가 있는데 왜 달리기 연습을 하냐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먼 거리 갈 때 내가 뛰어가나? 자동차 타고 가지? 마라톤 선수도? 달리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운동이나 체력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연산을 하는 이유는 수학 플러스 암기력을 키우는 거죠. 왜? 세 자리 암산이 된다는 얘기는요, 머리에 연습장이 얘가 큰 거예요. 1 더하기 1은 머리가 연습장을 그릴 필요도 없죠.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7 더하기 5 바로 나오시죠. 연습장이 그만큼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근데 5살짜리 7 더하기 5 하려면 머리가 작기 때문에 손가락을 인식하고 있다고. 아직은 암산이 안 되는 거예요. 걔는 그 7 더하기 5에 연습장도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면 저는 아무 숫자나 한번 세 자리 좀 한번 얘기해 볼래요? 곱하기? 어? 322 곱하기 421? 한번 해볼래요? 아니, 저는 잘 못하는데 하더라고. 세 자리 암산을. 머릿속에서 계속 한 칸씩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산하고 암산은 쓰는 방법이 달라요. 암산은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필산은 뒤에서부터 계산해요. 어느 게 더 좋아?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암산은 앞에서부터 계산하고 필산은 뒤에서. 암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10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998을 곱하기 하려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998은 1000 빼기 2로 빨리 분을 해버려야 돼요. 12를 보는 순간 얘 암산하는 애들은 10 더하기 2예요. 마치 인수분해 하듯이 탁탁 분사시켰다가 해체시켰다 붙였다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산 연습하는 책들은 전 머리샘이랑 교재를 하는데 착 보면 숫자를 착 부셔요. 예를 들어서 빼기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건 되게 쉽잖아요. 내림이 없잖아요. 그냥 다 빼버리면 되잖아요.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손 안 대고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림이 좀 있다. 이래버렸다. 아까보다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이거 필사는 여기서부터 하잖아요. 암산은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72는 뭐죠? 60 더하기 12예요. 이렇게 분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60에서 2 빼고요. 12에서 9 빼는 거예요. 12에서 9 빼는 건 쉽잖아요. 그죠? 여기서 빼야 돼. 94는 뭐죠? 80 더하기 14잖아요. 8에서 3 빼면 5고 14에서 10 빼면 7. 58은 40 더하기 18. 이렇게 이연습 시키는 거예요. 이거 초등학교 1학년 일주일만 연습하면요. 근데 이 스킬을, 이건 스킬이에요, 스킬이 아니에요. 스킬이죠. 숫자를 보는 중 딱딱 분해시키는 스킬이잖아요. 이렇게 분해시키고 연습 문제가 쫙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국문학습지하고 다른 방법. 그거는 밑에서부터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게 익숙해지면 양성으로 야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필산하고 싶으면 필산, 암산하고 싶으면 암산. 다 빼기 다 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버리면 이 아이의
영역이, 머리 영역이 계속 좋아지는데 수학 연산을 많이 시켰더니 얘가 국어하고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왜 국어하고 영어를 잘해? 암기력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이 암산 시킬 때는 저희가 연습장을 안 주고요. 아무것도 못 쓰게 해요. 필사는 손으로 쓰기라고요. 그대로 부탄만 딱딱 써야 돼요. 힘들어도. 뭐 해야 돼? 머릿속으로 돌려야 되죠. 우리 애들 싫어하죠. 연산하는 거. 옆에 있는 애가 하면 해요. 이게 애들이에요. 가끔은 옆에 있는 애들이 하는 거. 애들은 말이에요. 제가 시를 외우게 하는데요. 시는 외워야 되느냐? 고등학교 3학년 때 어차피 시는 다 외워야 되신 바예요. 중학교 때도 시 외워야 되신 겁니다. 그런데 시를 미리 외워놓으면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교 시가 따로 있고 고등학교 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동시 너무 쉽지만 시를 외우면서 저는 처음에 읽어주고 외우게 해요. 청각적 기억력, 보고 외우게 해요. 시각적 기억력. 그런데 외우는 속도가 3배 빨라요. 1년 안에 30분에 외우던 애가 10분이 외워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컸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시를 외우는 훈련을 계속 시켰잖아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 어차피 이거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이육사시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그 지금 외우는 뭐 잘못돼요? 전 그래서 초등학교 동시도 외우게 하는데 중고등학교 때 필수시들이 있어요. 그거를 틈나는 대로 계속 외우게 하는 거예요. 님의 친명도 애들이 외워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뜻은 중3 때 알아도 돼요. 일단 님의 친구를 님은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를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언어 능력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죠. 암기 능력 좋아지죠. 고등학교 때 그거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미리 한 거죠. 자, 비포 앤 애프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지능이 또 좋아지는 거예요. 기억력 좋아지고. 그래서 언제 공부를 시켜야 되느냐. 이 표가 안 보일 텐데 T1, T2, T3 시작하는 타이밍이에요. 나중에 격차. 일찍 시작한 놈이 조기 교육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정치적 얘기를 빼면 무조건 조기 교육이에요. 그거는 김연아가 중학교 2학년 때 스케이트를 탔다면이라고 생각해보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박지성 씨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축구를 했다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도 수학도 국어도 먼저 하는 놈이 나요. 다만 이 T가 모든 영역이 다 그렇진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어 사고력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이후에 되게 빨리 좋아져요. 5살짜리한테 언어 사고력을 아무리 키우려고 해도 얘는 안 좋아져요. 그게. 그래서 최적의 타이밍일 때 그때 그거를 집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지능이에요. 공간지각력은 20살에서 배우려고 해도 잘 안 좋아지는데 어휘력은 20살에도 많이 좋아져요. 암기력이 최고 좋을 때는 18세 정도예요. 지능도 18세에서 20세 사이가 정점이에요. 그때까지 쫙 좋아지다가 그 이후도 노력하면 조금씩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 가소성 이론을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지금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어디서 강화시키고 있을까요? 치매 치료. 치매 프로그램과 똑같은 거를 초등학생들이 하는 지능 개발 프로그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치매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거는 그 뇌에 자극을 주면 노화되는 뇌가 좋아지든지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고 어린 나이처럼 말랑말랑한 데는 그 자극을 주면 뇌가 좋아지는 건데 치매 프로그램 하는 사람한테 연산시키잖아요. 책 읽게 하고 퍼즐 맞추기 시키잖아요. 이게 뇌의 지능의 영역을 다 하는 건데 왜 어린아이들한테 안 시킬까요? 머리 좋아질까 봐. 이것도 시키면 난리 날까 봐 안 시켜요. 그래서 알아서 우물갑에 시키는 엄마들은 운 좋게 시키는 거고 안 시키는 엄마들은 어리버리 하다가 좋아질 수 있는 찬스를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가 되려고 그러면 나중에 시작한 애가 더 좋아지려고 그러면 타고난 게 좋았다는 가능해요. 근데 타고난 게 같다면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은데 각 영역마다 지금 먼저 시작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먼저 시작해야 될 게 있다. 여기에 그거거든요.
구체적 6세에서 12세가 IQ 전 영역과 집중력이 발달하는 요거보다 어린 시절에서는 언어 능력, 공간 지각 능력, 그다음에 협동 능력 이 정도 좋아지다가 이게 좋아지는데 이게 조시 발전이 뭐냐면 우리 애는 몇 학년이니까 몇 살이니까 이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얘기예요. 키는 그래도 한 머리 이상 차이가 잘 안 나는데요. 지능은 거의 고3 같은 초육이 있고요. 초3 같은 초육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하늘과 땅 차이가 한 방인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요. 그냥 학교만 다니면 돼. 우리 애가 딱 중간이면 돼요. 중간이면 학교 수업하고 딱 맞는 거예요. 중간이 몇 등급이죠? 5등급. 충청도 이하대학이에요.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2등급이면 경기 서울이거든요. 근데 재수생 포함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 2등급은 수능에서 3등급으로 떨어져요. 3등급이면 경기가 힘들어요. 3등급이 7등이에요. 100명 중에. 재수생 포함하면. 100명 중에 7등 밖은 경기가 힘들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100명 중에 7등, 100명 중에 20등까지 초등학교 성적표가 매우 잘합니다. 엑스설런트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내가 매우 자랑을 받았을 때는 충청권 이하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포 앤 애프터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면 엄마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우리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최소한 몇 과목? 9과목 알아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설계가 합리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 저희 설계는 뭘 위한 설계예요? 대학이요. 뭐 인생 이런 거는 집에서 다시 하시고 학원을 다닐 때는 대학 가자고 가는 거지. 학원을 다니는 사람이 뭐 거기서 무슨 뭐 대학을 잘 가자. 그럼 설계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아이는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해. 수도 없이 듣는 말 있죠. 아이의 강점을 키워주고 강점은 뭔지 어떻게 알아? 검사해봐야 알지. 그래서 얘는 어느 학원을 다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디가 약한지를 검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어떻게 하면 지능검사하면 그냥 저울처럼 나와버려요. fMRI라는 기계를 찍어도 되는데 그걸 테스트한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지수가 정확히 안 나오거든요. 지능검사해버리면 이게 전 세계에서 다 쓰는 거고 미국에서 만든 건데 엑셀이라는 거라. 이거 해보면 14가지 영역에서 잘하는 다 좋게 나오고요. 다 나쁘게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건 좋은데 어떻게 안 좋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게. 근데 희한하게 아들 삼형제가 오면 다 같은 쪽이 좋고 같은 쪽이 다 나빠요. 그거는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걔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를 갖고 있는 중상은요, 그거에 맞춰 설계를 해요. 왜? 이건 내가 되게 힘들 거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애가 중하위권인데 저희한테 와요. 근데 지능이 좋아요. 저희한테 최고 손님이에요. 지능은 좋은데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냥 습관만 잡아주면 돼요. 지능도 안 좋고 성적도 안 좋아. 우리 완전히 그때부터는 얘 누가 맡을래? 그냥 엄마한테도 미리 알려줘요. 좋아지는데 아무리 돈을 들여도 얘는 1년에서 1년 많이 걸린다는 걸 미리 고지해줘야 돼요. 해도 안 싸요. 그리고 그때 안 좋은 게 발견되면 얘는 수학은 좀 빼고 국어하고 사회 쪽으로 밉시다. 언어가 안 되니까 얘는 수학 쪽으로 밉시다를 해서 그거에 유리한 대학을 잡는 거죠. 초등학생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안 좋은 영역이 있으면 3년 안에 좋게 만듭시다. 그런데 요걸 해주는 데가 저희 말고 또 있어요. 어디? 소아정신과. 뭐 능력개발센터 이런 데. 그런데요. 거기에서는 치료 개념이에요. IQ 80짜리를 100을 만드는 방법으로요. 120짜리를 130을 못 만들어요. 재활 개념으로 보디빌더는 못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보디빌딩 PT샵 있잖아요. 저기 다 어디서 나온 거죠? 정형외과에서 나온 거예요. 근육이 다 없어진 사람 다쳐가지고 그런 사람들 근육 만들어주는 병원에서 재활로 하다가 어떤 멀쩡한 놈이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근육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무슨 센터라고 보면 돼요? 헬스센터, PT샵. 머리 안 좋은 애들은 재활샵. 여러분 아이가 어디 가야 될지는 기준치가 나와요. 70 언더는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힘들어요. 저희는 재활샵이 아니고요. 그런 애들은 학습 부진 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놀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언어 치료. 그런데 그들이 공부에 대한 얘기를 자꾸 너무 하는 거 보면 제가 갑갑해요. 저도 EBS에 많이 나갔지만 EBS가 딱 맞는 거예요. 저 한 명, 옆에 정신과 의사 한 명. 둘이서 조로 상담을 하거든요. 정신과 의사가 공부에 대한 얘기 왜 해요? 그거는 정형외과 의사가 보디빌딩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정말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은 수행하게 만드는 게 일이지, 정형외과 의사가 축구선수를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영역이잖아. 근육 강화시키는 거는. 제가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모두가 엄마 책임에 눈물이 축축 나는 거예요. 어머니 어릴 때 얘한테 좀 모진말 한 적 없나요?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어릴 때 모진말을 한 적 없나요? 그러면 딱 두 개 일치하거든요. 그때 생긴 기저가 자신감 위축으로 돼가지고 그런 상황으로 오면 얘가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데, 쭉 얘기하다 다음에 자, 그럼 약 이거 먹고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치고 100% 걸려요. 왜? 그런 상황이 없는 애들이 없거든. 어릴 때 모진말 한 번 안 들은 애가 심하게 모진말 다 들어봤고 그때 심하게 힘들었던 기억이 다 나죠. 누구나. 그런데 어떤 멘탈이 약한 애는 그 모진말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근데 100명 중에 98명은 다음날 또 엄마 그러고 살아요. 근데 그 2명이 그런 병원에 계속 오다 보면 계속 그런 시각으로 모든 애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심하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기다려줘라. 기다려줘야 돼요, 걔는. 왜? 문제를 못 푸는데 기다려줘야지. 풀 수 있는 애 기다려주면 능력을. 진짜로 여러분들 남편을 믿으세요. 애들 믿지 말고. 애들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상상하는 모든 거짓말과 그런데 수행하게 해야 해요. 제가 그나마 국어는 엄마 가르칠 수 있는데 수학은 엄마 가르치지 말라고 하거든요. 수학 가르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 매우 체계화 되는 학문이거든요. 여기서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다 로직이 있어요. 근데 문제만 푸는 거하고 로직을 따라가는 건 다르고요. 첫 번째, 연산은 엄마가 가르치면 진짜 안 돼요. 특히 애들일수록 엄마 눈치를 보거든요. 엄마 눈치를 본다는 게 엄마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계속 본단 말이에요.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기뻐해 주세요. 내 얘기 듣고 기뻐해 주세요. 엄마가 기뻐해 주는 게 걔네들의 인생의 목표예요. 근데 연산 풀 때 기뻐하는 엄마가 거의 없어요. 연산 갖고는 기뻐해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산 때문에 엄마하고 사이가 나빠지기 때문에 연산에 대한 미움이 생겨요. 미움이 생기는 과목은 멀어지고. 연산만 안 하면 엄마하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산을 극복해서 엄마를 기쁘게 하는 애가 100명에 1명 있고 99명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산은 전문가한테 맡겨요. 저희한테 안 맡기면 옆집 엄마한테라도 맡기세요. 왜? 엄마가 국어를 좀 틀리면 엄마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25 더하기 7을 자꾸 틀리면 엄마가 기분을 좋을 수가 없어요. 심각해 합니다, 표정이. 25 더하기 7을 더 이상 안 틀려요. 근데 27 더하기 5를 또 틀리면 애한테 표정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양 있는 엄마는 그러고 교양 없는 엄마는 뭐 소리 지르고 그래요. 내가 몇 번을 얘기해줘야겠냐. 근데 얘가 그거 일부러 틀리겠어요? 얘도 빨리 풀고 나가고 싶지. 그쵸? 옆집 엄마는 얘가 아무리 틀려도 화를 안 내요. 다시 해봐. 이 전문가의 장점은 이렇게 다시 해봐가 웃으면서 나오는 거고, 엄마는 그걸 왜 틀릴까? 감정이 팍 끼는 거지. 전문가의 최고 장점은 리핏이에요. 웃으면서 리핏. 감정 없이. 이거 오대면 못 간다. 나 갔다 올 테니까 풀어라. 이게 리핏. 이게 전문가가 하는 짓이고, 그리고 집에 가면 걔 때문에 전혀 괴로워하지 않아요. 엄마는
갑자기 운전하다가 귀가 왜 뚫렸어? 그리고 하루 종일 솔로 전화 생각해. 집에 왔을 때 뭐 이렇게 해봐야 돼. 또 안 돼. 또 왜 그러지? 전문가는 걔가 딱 사라지던 순간 싹 잊어버려. 또 세일 받아야 되는데, 또 리피트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애가 느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면은 암산이 합리적으로 느는데, 얘가 합리적 설계라고 얘가 꾸준히 해주면 90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100이면 98이 좋아지는데 2 안 좋아지는 우리 애가 낄 리는 없는 거죠. 근데 이 합리적인 설계가 뭘 위한 설계라고요? 입시 설계예요. 입시 설계 가지고 인생 설계를 무슨 학원에서 하고 그러냐고. 어차피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되면은 입시 때문에 다 고생하는데. 다. 마무리 짓는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과정을 해서 기뻐하지 말라고요. 우리 애가 그 학원을 다니는 걸 좋아해요. 사실 좋아하는데 왜 보내요? 약간 힘들어하는데 할만해요가 제일 좋은 거예요. 과정이 좋은 건 좋은데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를 계속 마무리 딱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서 지능개발을 내가 하겠다고 아이의 공부지능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거 유아교육학회 회장이 전 세계 유일한 책이래요. 지능을 해석한 책은 제가 이거 하느라고 참고 도서를 되게 많았는데 대학교 책밖에 없어요, 일단.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이 쓴 책. 그런데 뭘 하면 이 지능이 좋아진다를 액션에서 학교에서 얘기하는 게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IQ 더하기 EQ가 들어가서 저는 SQ 공부지능이라고 하는데 지능 플러스 이 습관, 이게 붙으면 이제 공부가 잘 되는 건데 습관은 EQ 영역이거든요. 이 두 가지 세팅을 초등학교 때 해놓으면 머리 좋고 습관 좋은 애가 되잖아요. 뭐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습관 검사, 머리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영역에 어느 문제가 생겼는지 해보고 1년 정도 수행을 해보든지 6개월 수행한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요. 다르게 나와요. 지능도 바뀌고 모두 바뀌어? 습관도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비포 앤 애프터 점검을 받아가면서 계속 영역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치료의 개념이 아닌 학습 플랜의 개념으로 집어넣는데 제가 만든 플랜의 개념은 뭐냐면 즉각 학교 및 입시에 도움되는 소스로 지능 개발을 시켜버려요. 예를 들어서 암기력이 안 좋은 데서 암기력을 시키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동물 보여주고 도시 이름을 다 보여주고 틀어놨다 외우려고 그래요. 그래도 암기력은 좋아지겠죠. 근데 연대표를 외우려고 그래요, 저는. 그럼 암기력과 뭐가 같이 좋아져요? 국사 실력이 좋아져요. 이왕 외울 거면 주기율표를 외우게 해요. 의미 없는 F, C 이렇게 외우게 하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뭘 외우게 해? 화학에서 나온 주기율표를 외우게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면 애들은 암기로 외웠잖아요. 주기율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화학도 모르는 3학년이니까 주기율표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얘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주기율표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잖아요. 지금 외워놨으니까. 이왕 언어를 외운다고 그러는데 의미 없는 거를 막 읽히는 게 아니고 이육사 시를 외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암기 훈련을 하는데 세계 지도를 외우게 하면은 지리에 도움이 될 거요. 주기율표 외우면 화학에 도움이 될 거요. 한자성어를 외우고 되면은 국어와 한자에 도움이 될 거요. 그건 암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암기 훈련으로. 그렇게 시켰더니 3.14 159의 무한소수 있잖아요. 그 암기법 책에 훈련을 받은 아이는 180짜리까지 외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훈련 받은 애들. 꼬맹이들이요. 몇 분이면 외우고 100짜리. 훈련 받은 애들. 외우는 게 훈련.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소싱을 해서 만들까. 그리고 암기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한테 보내는 애들, 어머니들은 어릴 때 내가 암기력만 잘 키워주면 얘한테 큰 선물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저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잘 얘기를 안 해줘, 딴 사람한테. 얘 옆집도 암기력이 좋아질까 봐. 이 암기력이 좋아지니까 학교 실력하고 딴 수업이, 딴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얘가 한 번에 받아들이는 힘이 되게 큰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코칭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아이의 능력이 부족한데 그 부분을 채워주는 걸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암기가 되면, 그 다음에 어릴 때 그 코칭반에서 하는 게, 그 다음에 어휘. 어휘가 잘 되면 모든 게 쉬워지잖아요.
수학이 안 되는 이유도 어휘. 국사가 안 되는 이유도 어휘. 자, 고려시대 때 전시과가 있었어. 전시과. 토지 분배제도거든요. 전지는 밭이고요. 시지는 땔감이에요. 이렇게만 설명해줘도 전시과가 쉬워져. 조선시대로는 과전법으로 가. 시지가 빠진 거예요. 전만 남은 거예요. 전부 국어예요. 지리에 나오는 대부분의 표현들 다 국어예요. 사회문화에 나오는 표현들 국어예요. 어휘력이 나쁘면 내용도 뭐 어려운데 그 어휘도 몰라. 점진적 증가, 점진이 뭔지 모르면 경제가 점진적으로 증가, 점진이 모르면 증가하는 것도 어려운데 점진도 모르면 얼마나 힘들어. 어휘, 연산력, 그 다음에 아까 암기력 이런 것들을 아이에 맞게끔 너 얘가 뭐가 부족하면 그거를 세팅을 딱 한 다음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걸 코칭반이라고 하는데 더 꼬맹이들은 훈련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독일 프로그램하고 미국 프로그램하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했고 이미 실행을 했는데 아이들이 일취월장을 해요. 일취월장. 진짜 부모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비포 애프터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왜? 여기 오기 전에 이육사를 몰랐는데요. 집에 갈 때 애가 이육사시를 외우면서 집에 가요. 엄마가 라이드를 해주는데 가는 중간에 가는데 이육사시를 외우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거기 보내고 여기다 영변의 약산 진단을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얘가 비포 애프터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여기 오기 전에는 원주율이 뭔지도 모르는데 집에 갈 때 3.2, 4, 2, 5, 4, 7, 8 이거 하는 거예요. 얘가. 자, 암기력이 좋아진 거야 안 좋아진 거예요? 왜 좋아지냐? 얘가 하는 걸 보고 얘가 하고 얘가 하는 걸 보고 제가 하고 제가 하는 걸 보고 제가 하는데 암기 훈련은 보통 괴로운 훈련이 안 괴로운 훈련이에요. 괴로운 훈련이죠. 연산반에서 연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면 얘가 손 안 대고 답을 이렇게 쓰잖아요. 나는 안 되는데 제가 자꾸 쓰는 거야. 이게 기분 나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봐. 그럼 싹 가려. 더 기분 나빠요. 나는 네 답 훔쳐보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 몇 번 푸는지 본 거야, 임마. 그래 보지 마. 그런데 얘가 그때부터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안 쓰던 머리 쓰니까 아프거든요. 약간 아프니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는 아픈 정도가 덜해요. 그 다음엔 덜하고요. 얘가 기적같이 쓰고 있었던 거를 3주만 지나면 얘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애들이에요. 그 능력 개발된 거죠. 숨이 3주 동안 뛰었더니 들차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실행을 하고 있는 아이들 모습 좀 보여주고 어떤 식으로 이 코칭반이 실행되는지 한번 얘기를 우리 교육부장인 이주 선생님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